브리즈원 텍사스 써니리 머니 코치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보험회사인데 인베스트먼트 쪽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 재정에서 인베스트먼트는 그 이후에 쌓아야 되니까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은 그냥 컨셉만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미팅이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후에 우리가 조금 더 인덱스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새로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또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고 하나라도 내 걸로 좀 소화하시면 almost guarantee that your finance will improve.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401k 다 갖고 계시거나 익숙하시죠? 익숙하신가요? 자, 그거 정기적으로 리뷰를 받으시나요? 본인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갖고 계시거나. 리뷰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401k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건 IRA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가 스폰서 해주는 게 401k니까. 근데 IRA 계좌도 리뷰를 받고 계신가요? 매일. 매일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어스틴에 계신 분들이 이 줌으로 연결돼 있으신데 제가 얼굴들을 잘 안 보여갖고 제가 여기서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요. 누구랑 리뷰하세요? 혼자 리뷰하시고 셀프 리뷰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셀프 리뷰. 근데 우리가 얘기한 리뷰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보고 방향을 다시 어저스트하거나 얘기를 어드바이즈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에셋 클래스라고 하는데 알로케이션을 바꿔주거나 이러한 거를 해주는 걸 리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하는 거가 보통 401k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401k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회사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브리즈원 재정보험회사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에이전트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네, 그 나중에 할게요. 네. 자, 브리즈원 재정보험회사는 21년 전에 남가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시작을 했고 저희 대표이신 두 분이 파트너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특기할 만한 저희 회사의 어떤 장점 같은 거는 여느 회사에 다르게 저희 에이전트 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비즈니스를 더 살리시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이익금을 에이전트한테 먼저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그런 문화가 코드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행복한 저희 에이전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모토를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바르다는 거죠. 식구, 동고동락하는 성장, 같이 성장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데 각 단어의 앞자리를 따서 ROGG, ROG라고 하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저희 프로핏의 2%를 그쪽으로 기부를 하고 또 저희 개개인이 또 저희가 또 사실 서포트하는 기관에 도네이션을 할 때 저희 회사가 매칭을 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구조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현재 저희 회사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1,800 에이전트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같이 이제 전속으로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체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시면 좋겠고 지금 10개 캘리포니아의 10개의 소재지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저희 본사가 지금 오렌지에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저 건물이고 그 다음에 LA 쪽 다른 산호세, 사이프러스, 빅토리아, 부에나 파크 10군데 지금 사실은 2군데가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인포메이션 못 받아서 여기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에 저희 워싱턴, 오레건, 달라스 여기 캐롤턴이죠. 저희가 11월 18일 날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데 11시 반에
사장님은 오실 수 가까우니까 특별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뉴저지 센터빌, 버지니아 센터빌에서 요소요소에 있고요. 지금 시카고하고 아틀란타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저희가 한인 분들을 서비스하는데 거의 많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자, 보험이나 재정,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부터 시작해서 평생 소득을 초극대화하는 거. 그게 파이널 골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내가 어떤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돈이 그냥 나오는 거,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절세를 최대화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장 줄여서 나의 retained earning을 높게 할까? 세 번째는 시장 위험 최소화겠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minimize market risk. 사실 요게 가장 뭐라고 할까요? 엑기스예요. 저희가 하는 일에. 물론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식 하시는 분.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 두 분, 세 분. 그러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남편이 하니까 뭐 오래됐어요. 올해는 10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자주 이렇게 막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닌데.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코로나 한번 폭락할 때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많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셨겠네요, 주가가? 올렸는데 작년에 다 빨았어요. 다 바르셨어요? 그러시구나.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좀, 팔리고 나서 어떠셨어요? 좀 아쉽지 않으셨나요? 약간 아쉬웠는데 그래도 한 이익이 괜찮아가지고. 그러셨구나. 좀 놔뒀으면 지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셨을 텐데. 우리 소피아님은 어떠세요? 저도 코비드 정도부터 음.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IRA 걸 가지고 제가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좀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실패했어요. 네. 정말 돈도 네. 못 쳤나요? 근데 네. 지금은 실패를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별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 주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어떤 책임을, 물론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전부 자신의 책임에 하는 거지만 어드바이스를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쪽으로는. 저희는 통계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게 있고 그냥 하시게 되면 사실은 되게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사고 팔게 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위험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에 오르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약간 돈을 벌었다 그러면 팔아야만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팔아야지만, 팔아서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지만 편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거랑 다른 거. 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얼마쯤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죠. 한 3 내지 3.2%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근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 갖고 있거나 하면은 그냥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형국이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버는 어떤 시스템에 올라타지 못한 거니까. 자, 여기 손자병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팜플렛, 제가 인비테이션을 말 썼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백전100승. 근데 우리가 이제 100승 하면은 부담되니까 100전 99승 이렇게 할게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알고 정말 여기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100%는 아닐 수 있지만 10명 중에 99명은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가겠구나 하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1원칙, 2원칙을 얘기했죠. 워런 버핏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네. 1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원금. 원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근데 한국 분들이 되게 그런 쪽에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제1원칙을 잊지 마라. 얼마나 원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인베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얘기를 했고요. 자, 두 가지의 프린시플 조금 아까 나왔는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즐겁게 듣는 거예요. 장기 투자. 나 너무 알아 그거. 근데 아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와 실제 아는 거는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장기 투자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마켓도 알아야 되고 마켓만 알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자병법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 5가지의 전략이 여기에 사실 수반이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long-term investing.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한 4년 만에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쉬워요. 약간 아쉬워요. 약간 아쉬우세요? 아니면 좀 많이 아쉬우세요? 솔직히. 약간 아쉬워요. 그러세요? 오케이, that's good. 자, 먼저 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tax efficient investing. 절세 계좌부터 다 소진하고 나서 나머지를 갖고 또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절세 계좌를 무시하고 하는 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이 되겠죠. 많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를 굳이 근데 몰라서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번째는 분산, diversification 키라고 여기 써 있는데 분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분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피가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말을 들으시면 어때요?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상하게 돈은 다 몰빵을 하시더라고. 정말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지만 실제는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괴리가 있잖아. 내 실제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돈을 이런 거 다 알아도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eallocation and rebalancing.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헷갈리는 말인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는 working with a financial professional. 자, 그 이유를 근거를 뒤에 가면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long-term investing에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cost of waiting. 우리가 기다렸다가 저축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잠깐 보여드릴 거고 또 dollar cost averaging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staying in the market.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말고 가만히 쭉 있으면 훨씬 이득이 크다는 걸 이따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tax efficient investing이니까 리스크는 낮아지고 돈이 적게 빠지니까 리턴은 높아지겠죠. 그 말이 되는 거고요. diversification은 왜 중요할까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정성이 불확실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산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오죠. 그게 뭐 단기적으로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reallocation and rebalancing인데 이거 이해하시는 분,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rebalancing, reallocation. 주식을 3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을 기본적인 컨셉인데요. 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assets diversify 하면서 one asset is too heavy 하면 다른 데다가 이제 넣고 해가지고 rebalance. 그건 rebalancing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월스트리트에서 우리한테 그 가이드라인 준 거는 우리 나이가 만약에 40다, 40세다. 그럼 40만큼은 채권, 안정성에 투자하고 60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비율이 달라질 거잖아요. 맞죠? 달라지니까 다시 밸런싱을 바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알로케이션도 바꿔질 수 있겠죠. 똑같지가 않으니까 나의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랑 같이 하면 더 리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지시겠죠. 혼자는 좀 보시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에이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클래스를 더 많이 가져가야지 좀 안정성이 더 보강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orking with a financial professional 이거는 뭐 내가 하면은 훨씬 피도 절감하니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저 같아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long-term investing에 대해서 조금 더 인덱스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미있는 통계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과거 100여 년에 지금 잘 보이시나요? 100여 년의 어떤 그러한 그래프인데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시장 잠재력과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100여 년의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이 16배, 인플레이션이 여기니까 192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년 전이죠. 인플레이션이 0에서 16불 됐으니까 지금 16불 되는 동안에 스몰 스탁은 여기 지금 스몰 스탁이거든요. 까만색이 1불이 56,000불 됐으니까 56,000배가 된 거예요. 100년 동안. 물론 100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어쨌든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자 그러면은 large 스탁은 여기 얼마예요? 14,000불 됐으니까 한 1,400, 아니 14,000배가 된 거죠. 뭐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정말 되게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금융과 주식시장을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시간으로 많은 것들이 사실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또 다른 재미있는 통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Long-term investing, long-term investing 듣기 싫어. 나 짧게 하는 게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짧게 해서 돈 빨리 대박을 쳐서 돈을 빨리 불리고 그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한 것도 나라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인데 이건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돈을 이렇게 굴리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난 100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Every 1 year, 그러니까 모든 1 year 다 쪼개, 다. 그러니까 100개의 1 year가 있겠죠. 그 중에서 37% 마이너스 된 해가 있었어. 이게 언젠지 아시죠? 2008년. 서플 모기지 때. 그쵸? 그래서 하루만 했는데 그날 넣었다가 그날 뺐어. 그럼 30% 돈을 손해본 거야. 10만 불 넣었으면 37,000불이 손해본 거였었어요. 근데 1년만 했을 때 가장 대박난 베스트 퍼포먼스 37.58%예요. 이거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19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very 5 years도 이렇게 세그먼트를 쪼개면은 그것도 100개 나오겠죠. 5 years 하면은. 그랬더니 가장 나쁘게 나온 게 평균 2.3% 마이너스. 가장 좋게 나온 5 years가 28.56. 근데 여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10년씩 쪼갰어. 그것도 100개 나오겠죠. 10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가장 안 좋게 나온 마이너스 1.38. 가장 좋게 나온 해는 10년은 19.21%.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그멘트를 쪼개는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every year에 쪼개는 거죠. 자, 15년부터 사실 플러스인데 15년 없으니까 20년을 놨다고 칠게요. 가장 안 좋을 때가 5.6이야. 가장 안 좋은 20년. 가장 안 좋은 20년이 5.6이야. 가장 좋은 게 17.88.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줄어드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 롱텀으로 가는 게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죠.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Managing Market Expectations. 네거티브 나온 해와 포지티브 나온 해 수익률이. 근데 네거티브 나온 해가 27% 100년 중에. 그럼 100년 중에 27년은 마이너스 기록한 거야.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73년은 플러스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에 한 번은 주식이 떨어졌고 4번에 3번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계는 우리가 통계가 지금 100년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때는 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년을 갖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약간 리밋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20% 이상 하락한 게 100년 중에 6년.
6년은 20%나 더 많이 21, 20. 아까 37%도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그게 100년 중에 6번은 그랬고 6번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고 이런 통계가 다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은 건데요. 이거 좀 더 좀 디테일이니까 지금 US Stock Historical Average of 10% 올랐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rarely finish at a year at that level. 끝날 때는 10% 정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6번 100년 중에 6번이 마이너스 20보다 낮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손해를 많이 본 그런 해였는데 해가 다 나와 있어요. 1930년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재밌죠 이거? 이런 거 알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았던 거 아까 36%였나요? 가장 높았던 거. 아까 20년 뭐였죠? 1년 중에 가장 높았던 거 언제였었어요? 37%? 네. 1927년도 37%. 네, 여기 있네요. 37%. 옆에 44% 아니에요? 1928년? 28년에? 그래서 average return은 100년 중에 한 6년 정도였고 0에서 8%는 14. 그러니까 지금 26, 아까 100에서 한 26, 27이 4분의 1이 마이너스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통계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장기 투자가 답이지만 그 전에 다 돈이 없어지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그냥 버티셔야 되는데 버티기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990년 걸프 전쟁이나 이런 2027년 서프라임 모기지 아니면은 2011년 미국 신용 등급 하락 이럴 때에도 내려갔지만 계속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향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만불이었는데 지금 2021년 현재 만불이 40만 불 이상이 됐어요. 현재 지금은 2025년 10월 18일 뭐예요? 지금 6,600쯤 됐죠. 그럼 만불이 87년도부터 해갖고 한 37년 사이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불이 66만이 됐으니까 한 66배가 된 거죠. 이거 87년 얼마 안 돼,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여기가 아니어도 돼. 여기여도 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어디가 바람이었는지. 여기서 했었어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것도 한 5만 불은 되니까 5만 불이 66만 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셨겠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내려가는 것 때문에 불편한데 사실 주식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기복이 있는 거가 되게 기복이 있는 거를 좀 선수들은 되게 좋아해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다 따먹거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가 너무 그냥 우리가 이 뭐라 그러죠? 이 맥박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고 보셔야 되고 내려갔을 때 살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라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이런 조금 아까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렸는데 통계 자료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내가 이 웨이브에 타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이거는 나랑 상관이 별로 없는?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래프이거든요. 자, 뭐 알록달록해서도 예뻐하지만 그런데 심리적으로 가장 들떠있을 때가 가장 사람들이 사고 싶어. 저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여기 아니라도 한 여기쯤 사잖아. 그럼 사실은 그건 가장 뭐예요? 가장 리스크의 정점에 거의 도달할 때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응? 지금이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백희 선생님이 라디오 가서 사야지 그럴 때가
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심리적으로 가장 위쪽 쳐다도 보고 싫어. 쳐다도 안 봐. 아우 얘기하지 마. 이럴 때가 가장 기회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진짜 액션이 되시는지 심리적으로 힘들죠. 액션이 되는 거가 실력이잖아요. 액션까지 가는 거가. 근데 액션까지 못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왜냐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떻게 막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시장 상황과 심리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다 안다니까 우리가. 문제는 다 아는 게 문제야. 아는 게 문제야. 근데 실제는 아는 건 아니죠. 머리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감정에 치우치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반대, 백전백패. 그래서 감정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그냥 개별 주식을 조금 게임처럼 작은 돈으로 하시는 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시고 이제 이런 거는 실적으로 돈을 굴리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 optimism. 주식이면 올라가고 있어. 너무 좋겠어. excite. 너무 신나. 그다음에 thrill 뭐예요? 뭐 항공 미쳐. 한국말로도 스릴이잖아. 스릴 있어. 너무 좋아. 막 갑자기 막 내 돈이 막 완전히 올라갈 것 같아. 유포리아는 뭐예요? 정신을 못 차려. 황홀경이야. 황홀경이야. 말이 필요 없어. 그렇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막 집을 팔아서 막 사기도 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 그랬어. 그래서 막 했는데 이상하다. 어저께는 높았는데 오늘 갑자기 코비드 같은 게 생긴 거야. 자꾸 내려가고 있어. 어떡하지? 이거 설마 이게 또 이렇게 마이너스 내려가는 거 아니야? 드나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fear. 이상하다. 근데 이게 왜 안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고 있지? depression. 이거 몰라. 어떻게 된 거야? 이해를 못 하겠네. panic. capitulation. 이건 뭐 자포자기, despondency.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무력감. 그래갖고 여기서 포인트 maximum financial opportunity인지 모르고 속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나 돈 다 손해 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낙담에 빠지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돼갖고 다시 거기서 다시 이제 주식이 살짝 플러스가 됐어. 이상하네. 이게 뭐 잘 될 리가 없어. 계속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다가 또 괜찮게 될 건가 보지? 이런 사이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이 이런 사이클을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는 것 같아요. 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주식 많이 안 하셨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 그래프.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내가 알아도 사람들은 보통 사실 부동산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은 실력 있는 분들은 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 얘기 하지 마. 손해 봤어. 막 이런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네. 재미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롱텀 인베스팅 중에서 시간을 기다려. 사실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는 좀 사실 귀찮기도 하고 뭐 오늘 안 하고 뭐 내일 하면 어때? 그래서 everyday 내일 해. 갖고 10년이 가는 거야. 실제로 뭐 이거를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로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10년, 15년이 가는 거거든요. cost of waiting 이거 되게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걸 텐데 이 두 사람이 쌍둥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25살부터 6,500불씩 10년을 했어. 근데 전체적으로 낸 돈이 65,000불이야. 그런데 30년을 그냥 돈 안 내고 기다렸어. 100만 불이 넘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잔고에. 그런데 이 다른 쌍둥이 형제는 처음에 10년을 안 했어. 놀았어 그냥. 맨날 내일 할게 하다가. 그래서 10년 후인 35살에 했는데 30년을 넣었어요. 그러면 65,000 곱하기 3은 36, 18, 20만 불쯤 넣었어. 원금은 3배로 넣었어. 그런데 돈은 훨씬 적죠. 79만 5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찍 빨리 내. 그러니까 그걸 다 안다니까. 다 알아. 누가 모른대요. 근데 뭐가 더 실력이 있는 거라고요? 액션까지 하는 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손주가 없거든요. 손주가 빨리 나오기를 너무 고대해. 이거 빨리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 시간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거는 8% 복리로 계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점은 돈을 적게 넣어도 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일찍 시작하는 거. 저축 투자 금액보다 더 중요하다. 일찍 시작하는 게. 왜냐하면 돈으로 더 많이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복리의 세계에서는. 그렇겠죠? 네. 아, 그 다음 거 같죠? 자, 보이시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거가 타이밍 더 마켓이 우리가 원하는 거야. 자, 타이밍 더 마켓 할 수 있어요? 타이밍 딱 잡아갖고 이때가 가장 저점이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걸 동의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들어오실 건데 못해. 맞아. 그게 제일 좋은데 못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세컨더리가 타임인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갖고 있냐. 거기서. 가장 그게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타임인. 이건 뭐냐 하면 이때 2007년도에요. 10,000불 시작을 했어. 3명 다. 시작을 했는데 인베스터 A는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 올라가던 그냥 갖고 있었어. 내려갔을 때도 갖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그래서 35,400불이 됐어요. 계속 있던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인베스터 B잖아요. 이 사람은 갔다가 내려갈 때 팔았어. 여기 써 있어요. 자세한 거는. 팔았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들어갔어. 23,000불.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캐시를 갖고 있어. 보통 많이들 그래요. 갖고 있다가 빼잖아요. 못 들어가.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 봐. 진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분이 많아. 2008년도에 돈을 빼갖고 돈이 반토막 내지는 4분의 1토막 되신 분이 많아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그걸 왜 뺐을까? 왜냐면은 이렇게 막 4배, 5배 올라갈지 몰랐잖아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야? 게임이 안 돼. 5,500불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물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 B 같은 유형이시잖아요. 뺐다가 조금 이익을 조금 보고 다시 넣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 6천이 넘었어. 그럼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으실걸요? 어렵죠. 그래서 베스트한 게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5,500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인베스터 C보다는 좋죠. 그러나 A보다는 적게 이익을 가져오신 거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DCA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DCA가 뭐예요? Dollar Cost Averaging.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장기 투자할 때 매달 조금씩 얼마에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결과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저는 같은 경우는 그 스탁 올라가든 내려가든 보지를 않고 그냥 매달 500불씩 내든 1,000불씩 내든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게 사실은 요새 많은 회사들이 401k가 그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 기능이 한 번에 좀 낮았을 때 주식 그 가격이 낮았을 때 한꺼번에 사면 좋잖아. 싸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타이밍 에버리징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근데 한자면은 finish 오케이. 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커스트를 에버리지 하자는 거예요. 말처럼.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여기 17불에 사겠다 하면 전체 17불에 사는 걸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쵸? 17불에. 아니면 한꺼번에 17불에 사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해보니까 17불에 사면 1,411주밖에 못 사더라.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돈을 이 경우 24,000불이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24,000불을 여기에 다 투자하지 않고 2,000불씩을 매달 투자를 했다고 치면 이게 에버리지가 돼서 들어갈 거잖아요. 이때는 또 15불에 할 수가 있고 이때는 16불. 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좀 높을 때보다 낮을 때가 더 많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달러 커스트로 하면 그런 전략으로 하면 에버리지 커스트가 12불 5센트더라. 한 번에 넣으면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분산 내지는 롱텀으로 했을 때 어떤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이 시스템적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 이것이 모든 어떤 플랜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신경 안 써서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실험이나 이런 것들 거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유기했더니 여기서도 보듯이 훨씬 많은 주식을 가질 수가 있고 더 밸류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해 좀 되세요? 네. 그래서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automatic investment.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타이밍을 보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맡겨서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면은 지는 게임일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해놓으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중간에 돈을 뺐느냐, 계속 지탱해서 돈을 계속 투자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penalty for missing the market. 마켓을 지난 15년 동안이에요. 통계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보자면 만약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가 가장 좋았더라 수익률이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이게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missing the best days. best days는 수익률이 좋았을 베스트 데이를 몇 년 빼먹었어요. 이거는 그냥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가장 높게 얘가 지금 얼마죠? 10,000불이 15년 동안 45,000불이 된 거예요. 그렇죠? 10.66%. 아니요. 매년이 아니 15년 후에. 연의 평균이 10.66%였는데 만약에 베스트 10days를 그 15년 동안에 내가 넣었다 뺐다 했는데 어떻게 뺀 거가 베스트 10days를 빼니까 얼마예요? 29,929. 베스트 20days를 미싱했어. 넣었다 뺐어. 아니 뺐다 넣었어. 12,000불. 30일을 미싱했어. 8,300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 버텨라예요. 버텨라. 앞으로는 어떻게 좀 버티실 의향이 더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지금 스탁이 all-time high라서 너무 하해가지고 조금 대비 있으면은 좀 더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타이밍을 하지 말라고 계속 타임인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DCA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가 더 엑스트라 머니를 더 투자하는 네, 지금 사실은 그 개별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인스티튜션으로 같이 뮤추얼 펀드 하는 거니까 살짝 다르죠. 다른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는 주식 시장에 등락이 있고 volatility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말로 쉽게 널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쭉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여기다 나 신경을 안 써도 돼. 예. 근데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로빈후드 앱으로 작은 숫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데 뭐 그거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데 그냥 일반 주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다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게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저는 ETF 쪽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별로 그냥 보진 잘 않으시는 편이시고. 네다섯 개 정도 ETF 아. 골라가지고 그냥 단기 투자. 네, 그러시군요. 자, 그다음에 텍스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지금 첫 번째밖에 안 끝났는데 long time investment, 장기 투자였잖아요. 두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5개 전략 중에서 절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 텍스가 없이 쭉 올라간 거. 아까 그 똑같은 차트인데 stocks, bonds, bills, and inflation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 텍스를 매년 매기지 않고 쭉 갔을 때는 여기서 이게 지금 스몰 스탁이죠. 33,000불이 됐어요. 1불이 1926년부터 했을 때. 자, 그런데 텍스를 every year에 이거는 after tax는 뭐예요? 텍스를 every year 정산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얼마였었죠? 기억나세요? 여기 33,000이었죠. 텍스를 매년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돼요? 똑같은데.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1,134불이에요. 차이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떠세요? 많이 나세요? 아니면 뭐 당연히 날 수가 있겠. 그러니까 텍스를 매년 매기는 것과
그게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defer 한다고 하는데 defer해서 나중에 텍스를 매기는 건 이렇게 천양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거는 100년 동안의 통계이지만 이해되시나요? 90년, 26년, 70년. 네, 거의 100년. 인플레이션 텍스랑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숫자가 확연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텍스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미국에서. 1971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25년, 26년 정도의 텍스인데요. 현재 세율이 과거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죠? 국가 부채는 지금 38조라고 해요. 달러라고 하는데 1919년에 지금 뭐 27조쯤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 부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텍스는 이때 1971년도에는 70%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70% 일부를 벌면은 70센트를 내는 거잖아요. 이때가 아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가장 낮은 브래켓도 되게 낮은 편이고 전체 텍스도 가장 낮은 편이 지금 37.6%가 그렇잖아요. 가장. 그래서 지금 텍스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느낌에도 올라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데트 빚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올라가지 않고 묶였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텍스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조금 그렇구나. 이 그래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텍스 많이 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텍스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diversification 얘기가 좀 나오고 텍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조금 샘플로 잠깐 example을 드려볼게요. 텍스하고 diversification하고 약간 이게 이제 약간 혼합된 그런 지역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건 이제 팁으로 example을 잠깐 드리는 건데 얼마가 필요할까 리타이어먼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리스크 분산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러면 채권을 70% 하고 주식을 30% 한다. 예를 들면은 채권과 주식을 반반 한다. 뭐 이렇게 중요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텍스도 분산하셔야 돼. 나중에 텍스가 지금 뭐 높아질지 낮아질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대비해서 조금 분산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1밀리언이 있어요. 필요해. 아니면 있어. 지금 리타이어 할 시기가 됐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1밀리언이 IRA나 401k에 그냥 완전히 거기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 플러스 내가 개별 주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는 많이 없고 401k, IRA 위주로 있고 만약에 뭐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IRA도 다른 종류가 또 있잖아요. 심플 IRA나 스텝 IRA 같은 것처럼. 근데 그런 거 위주로 하시지 나머지는 그냥 별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분산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텍스를 오롯이 다 내야 되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텍스 안 냈죠. 불어난 거 텍스 안 냈죠. 그게 안 낸 거가 30년 모아줬죠. 얼마나 많은 텍스를 내야 되겠어요. 텍스 자체도 불어난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리포지셔닝해서 굴릴 수 있냐 하면 자, 어그레시브를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고요. 세이프, 리퀴드를 뭐라 그래요? 안정적인 어떤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여기만 있는 돈을 밑으로 내서 안정적으로 내리고 또 after tax money로 또 굴리는 그런 어카운트에다가 좀 돈을 분산시킨다. 이런 전략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어떻게 분산할 수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diversification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100만 불을 사실은 올해 30년 동안 뭐 있는 계좌라고 하더라도 세이프하게 오랫동안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있는 돈 중에서 before tax의 50%, after tax의 50%로 할당을 하고
여기서도 aggressive의 25%, safe의 25%.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여기서 좀 개념적으로 잘 처음 듣는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 Roth는 일반적으로 투자의 Roth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fter tax도 Roth의 25%, 25%는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건 CVLI는 뭐예요? 텍스 코드로 하면 7702라고 해요. 텍스 코드는. 자, cash value life insurance 25%. 요건 세이프한 돈이잖아. 이거는 계속해서 우상향 하잖아요. 내려가지 않잖아. 원금을 까먹지 않잖아. 항상 올라가죠. 언제까지?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이프를 계속 모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다 어그레시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100년 중에서 한 25년 동안은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5%는 여기서 굴려. 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냐면 그 세이프한 거는 채권보다 더 세이프한 게 사실은 홀라이프나 아니면 IUL, 잘 디자인된 홀라이프나 IUL이에요. 그건 내려갈 수가 없어. 채권 내려갈 수가 있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돈을 굴리면서 동시에 같이 인베스트먼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밑으로 파운데이션이 많이 없으시지. 왜냐면 이런 구조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시피케이션. 지금 이해를 다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다른 버전으로 하면 이분도 without diversification 분산 안 했어. 그래서 10만 불씩 401k에서 타는 걸로 했어. 100% 텍서블이에요. 그때 만약에 10만 불을 갖고 만약에 이분이 30% 텍스를 낸다. 30%는 안 되겠네. 10만 불이니까 뭐 24%를 낸다. 그럼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뭐예요? 여기 22% 했으니까 7만 8천 불이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인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텍스 디버시파이를 했어. 어떤 전략을 썼냐? 반은 프리텍스, 반은 애프터 텍스, 캐시밸 라이프 인슈런스 애프터 텍스 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50% 했더니 여기에 대한 텍스는 12%잖아요. 적게 내니까 5만 불이니까. 텍스가 6천 불이야. 여긴 텍스 풀이잖아. 나오는 돈이 텍스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6천 불만 텍스를 내고 9만 4천 불이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7만 8천 불이 네트 인컴인 거 하고 9만 4천 불이 네트 인컴인 거 하고 어떤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략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내비두면 돼. 시간이 지나면 돼. 이거는 근데 액션을 취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걸 알려줘야겠다. 사람들한테. 진짜요. 이걸 알려줘야겠다. 이거 없었으면 제가 이 분야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거 알고 나서는 네, 이거를 알려주는 게 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 듣고도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여러 상황적인 것 타이밍이 안 맞거나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타이밍에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게 현명한 거니까. 그냥 그런 걸 좀 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에 대한 거 또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401k만 갖고 있었어. 이분은 디버시파이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예요? 닷컴 버블 3년 동안 이거 실제 수익률입니다. S&P. 자, 실제 수익률인데 3년 동안 내리 마이너스였죠. 기억하세요? 2000년도 초반에. 그리고 2008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에 37%였죠. 근데 만약에 이것만 갖고 있어서 이거로만 돈을 빼서 쓰는 사람, 돈을 빼서 써야 되잖아.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내려가건 올라가건 주식시장에. 그래서 돈을 계속 뺐어. 8만 불씩. 자, 언제쯤 되니까 돈이 고갈됐어요? 13년 되니까 돈이 이제 2만 3천 불 남았어. 진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이분이 디버시파이를 했어요. 분산을 했어.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계좌에 돈이 모아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돈이 마이너스 됐을 때 돈을 안 빼. 그냥 거기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긴 그냥 놔두는 거예요. 3년 안 빼고 또 2008년 그 다음에 안 뺐어요. 얼마가 남아있어요? 20년 후에도 81만 불이 남아있어요.
아까는 13년 지나고 나서 2만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이건 20년 지나고도 81만 불 남았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너무 명백한데 지금 다 디테일이 다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납득이 안 되실 수는 있어. 그런데 뭐 진짜 이렇다면 너무 획기적이다. 이런 느낌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신나서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좋네 이렇게 하면은 네, 말하고 그쵸?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세 가지 같은 얘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선생님은 이거 듣고 어떤 느낌이세요? 주식 생각하시고 계셨나요? 많이 안 네? 아이언 들고 있어요. 네? 아이들도 벌써 분산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건 IUL이 아닙니다. 네. 다른 연구. 그러니까 IUL이건 뭐건 어쨌든 이거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분산이 안 된 경우에 내가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 건지를 느끼시면 이제 그게 여기서는 포인트니까. 사실은 IUL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에서 이걸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이걸 버퍼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거는 사실 우리 라이프 인슈런스의 캐시 밸류로 주로 하고 있어요. 네. 잘 짜여진, 잘 디자인된 홀 라이프나 아니면 IUL 이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버시피케이션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쁘죠? 무슨 이불 같죠? 뭐 같아요, 이거? 자,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 마켓 세그먼트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뮤추얼 펀드의 어떤 종류들인데요. 자, 보시면 블렌디드 여러 개 섞여 있다는 거고 large growth stocks 이거 뭐야? 성장주 큰 회사에 큰 캐피탈에 mid-cap stocks 이거는 중간 규모에 그쵸? 그 다음에 foreign stocks 이거는 외국 주식 small growth stocks 성장이죠. small value stocks 가치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컬러별로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하는 거는 diversify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색깔은 번드예요. 봤을 때 어떤 한 컬러가 항상 1등을 하거나 항상 꼴찌를 하거나 이게 1등이고 이게 꼴찌거든요. worst, best. 보시면 반즈 볼게요. 1등 했어 2008년도에. 근데 그 다음에 꼴찌했어. 또 꼴찌했어. 1등 했어. 꼴찌했어. 반드가 그래서 주식보다는 세이프한데 돈을 잃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잃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자, 다른 거 뭐 볼까요, 우리? 어떤 거 볼까요? large growth 볼까요? 중간에서 약간 밑에 했어. 약간 잘했어. 또 밑에 했어. 중간 했어. 조금 잘했어. large growth도 1등 했어. 2015년에. 그쵸? 2017년 1등 했어. 19년, 20년. 15년을 전부 평균을 보니까 large growth stock이 그래도 10.32로 1등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한 가지 어떤 에셋 클래스가 항상 1등하거나 항상 꼴찌하지 않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블렌디드가 나온 거예요. 그런 위험을 좀 해치해갖고 한 거. 블렌디드. 자, 이거 보세요. 블렌디드 컬러가 이거죠? 블렌디드 거의 중간에 있잖아. 그쵸? 그쵸? 많이 분산을 한 거죠. 거의 중간에 많이 있죠. 그쵸?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분산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할게요. 죄송해요. 할게요. 아니 왜냐면은 잘 나가는 주식 아니면 이거 너무 오른데 이런 거를 갖고 내가 거기다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 없으세요?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속지 않고 분산을 하는 게 키다. 이거를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1등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1등을 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재미있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자, 이 사람 이거 또 하나의 통계인데요. 이 사람 뭐냐 하면 The Contrarian은 지난 작년에 이 주식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좋을 거야 하고 자기가 어쓰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조금 36만 가장 적게 됐고 중간에 있는 The Follower는 뭐예요? 이게 이번 잘 된 내년에도 이거 잘 될 거야 계속.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시겠죠? 그분이 파란 색깔. Diversifier가 1등이죠. Diversifier는 우린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diversify 한 거예요. 계란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이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저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재밌죠? 이런 그래프 보시면은 좀 약간 제 생각이 약간 조금 정리가 약간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diversify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롱텀 투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롱텀이었고 롱텀으로 하는 거. 두 번째가 텍스 맥시마이즈 텍스 세이빙 맥시마이즈 하는 거. 세 번째가 디버시파이 하는 거. 이게 전략이니까 이 5개를 내가 정말 실천하겠다. 그럼 돈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period.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100년 동안 거만 보여드렸으니까 또 100년 동안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99%. 99%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번째가 allocation and rebalancing. allocation은 뭐예요? 내가 30살 때 내가 30% 채권, 70%는 주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60살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401k하고 건드리지도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채권의 그 포션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안정성이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reallocation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더 인사이드 스쿱을 드렸죠. 이제 우리 같이 이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식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뭐라 그래요? 일본 말로 이빠이로 막 하고 왜 내려갔다 올라올 때 다 따니까 내려가는 것도 땡큐인 거야. 내려가 올라가 다 땡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5% 어디다 굴려요? 채권처럼 따로 올리는 거야. 어디다가? 캐시웰 라이프 인슈런스에. 캐시웰 라이프 인슈런스에 따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나머지 투자는 완전히 어그레시브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밸런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reallocation은 뭐냐 하면 투자 자산의 비율이나 구성 자체를 새로 조정하는 거예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투자의 목표가 바뀔 때 아니면 내 나이가 더 많아지거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월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30세인 경우에 주식 70%, 채권 30%인데 40세면은 60, 40 이렇게 하는데 현재 100세 시대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나이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5 내지 30%는 세이프하다는 거는 어떤 보험권에 있는 건 세이프한 거죠. 왜냐하면 원금 보장되고 계속 캐시밸류가 올라가는 것만 있으니까 방향이. 그걸 제외한 75 내지 70%는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그래야지 내 포트폴리오가 아주 안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으면서 계속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리밸런싱은 뭐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침대를 이렇게 다시 make bed 한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똑바로 잘 놓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워낙이 내가 원했던 그러한 상황대로 다시 고쳐놓는 거, 리밸런싱.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실 일을 했는데 투자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율을 타겟 알로케이션. 타겟 알로케이션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70은 투자를 하고 30%는 뭐 캐시밸 라이프 인슈런스 넣어서 채권으로 돌리고 있다. 근데 그게 그런데 이 투자 쪽이 너무나 저거 돼서 예를 들면은 80%로 올라갔다. 그럼 다시 70 내지 70% 35로 바꾸기 위해서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비율을 다시 맞추는 행위.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 60, 채권 40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식 75, 채권 25로 했다면 원래 목표인 60, 40으로 다시 놓는 거,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네.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하지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니까 마켓 리스크도 올라가잖아요.
내가 마켓 리스크도 아까 잘 어떻게 해요? 매니지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뭐 회사들에서는 이거는 이제 쿼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밸런스를 주잖아요. 그 스테이트먼트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적표를 받고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혹시 잘 정리가 되시고 있으세요? 아니면은 좀 뭐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이해가 좀 돼요? 재미가 있으세요? 좀 재미도 있어야 돼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sequence of return risk라고 해요. sequence of return risk. return이라고 하는 건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미국은 다 시스템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돈을 contribution, 돈을 넣는 기간이 있고 어떤 에이지가 되면 그때 돈을 찾는 기간이 있는 distribution phase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돈을 넣을 때 그 10년, 20년, 30년은 수익률이 상관이 없어. 어떤 수익률이 어떻게 와도 나중에 30년에 평균 수익률 똑같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매년 거의 똑같이 돈이 쌓이는데 자, 돈이 쌓이고 나서 그때 다시 돈을 꺼내야 될 꺼낼 시기에는 그 리턴 수익률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리스크 sequence of return 리스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공부를 이제 하니까 더 아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오늘 정말 대박이 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냐면 자, 이거 지금 이거 디스트리뷰션 하는 페이즈인데요. 같은 돈이라도 그쵸? 시퀀스. 자, 이거는 2000년도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S&P 500 리턴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거꾸로 리버스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리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가 두 개의 포트폴리오 비교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율은 2008년 이게 실제 수익률이고 그거를 거꾸로 리버스로 했을 때 제가 리버스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7.83이 여기 왔고 거꾸로 한 거예요. 요거는 시뮬레이션이고 요거는 실제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실제로 했을 때 시간이 2000에서 2010년, 17년까지 됐더니 내 돈이 어떻게 됐어요? 41,000불이 됐어요. 10만 불에서 이니셜 인베스트 10만 불에서. 그런데 그거를 돈을 꺼내야죠. 매년 4,000불. 매년 이렇게 꺼냈어요. 4%씩. 그죠? 4,000불 플러스 매년 3%. 네, 더 플러스가 돼서. 네. 그렇죠? 그랬더니 41,000불이 어카운트 밸런스가 남았는데 이거를 거꾸로 해서 예상을 이 시퀀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했더니 15만 4천이 남은 거야. 그 어떻게 똑같은 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리스크일까요? 어떤 게? 초반 마이너스. 어떻게 아세요? 드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리타할 그 시기에 마이너스를 먹었다. 그럼 돈을 안 꺼내야지 맞는 거야. 근데 왜 꺼내야 되잖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돈을 내가 써야 될 그 시기에 맞물려서 마이너스가 잡혔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처음에 다 플러스잖아요.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잡혔잖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포지셔닝하고 어디다가 돈을 넣어야지 빼야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똑같은 돈 갖고 저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요리를 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알아야지. 그렇죠? 이거를 갖고 뭐라고 한다고요? Sequence of Return Risk. 꺼낸 돈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밸런스가 다르다니까? 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before tax, after tax 아까도 diversify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돈이 달랐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저는 이게 약간 교회로 치면 복음 같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걸 꼭 그 알맹이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사실은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로? 자, 이것도 약간 비슷한 예인데요. 떨어진 수익률을 원상복귀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이 필요해요. 자, 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10,000불이 50% 떨어지면 5,000불이잖아요. 그쵸? 근데 5,000불을 10,000불로 올리면 50% 올라가면 돼요?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느끼면은 50% 떨어졌으니까 50% 올라가면 될 거라는 느낌이 살짝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힘들어, 더. 이 경우에는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5,000불을 1,000불을 더 썼어. 그리고 4,000불이 됐어. 4,000불을 10,000불 하려면 150% 필요해요. 돈을 사용할 때 계속 저축하면 결국 회복이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큐뮬레이션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때에는 수익률에 순서에 상관이 없이 돈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쓸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쓸 때는 돈을 모아서 쓸 때는 회복이 매우 어려워.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헛다리 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한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데 그 시간 동안 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나중에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비슷한 걸로 자, 여기에서 명목 평균 수익률과 실질 평균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뭐냐면 똑같은 돈인데 year 1, year 2, year 3에 10%씩 수익률이 났어. 그래서 명목으로는 평균 10%에 이건 더하기 나누기 3 하면 10%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보니까 복리로 11.03%인 거예요. 오케이. 그쵸? 자, 이것도 다 똑같아. 이거 평균은 다 10%야. 계산을 하면. 근데 실제로 이 돈을 계산하면 9.79%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이 10%인데 여기 마이너스 껴 있죠?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 17 수익률은. 근데 그래서 평균 수익률 갖고 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실제는 이렇게 달라. 평균이 똑같아. 그래도 내가 실제 갖고 있는 돈은 다르잖아. 4,800불. 여기는 13,310불. 그러니까 우리가 10%야 뭐가 거기 이면에 이러한 어떠한 또 그 숨겨진 내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뢰박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이런 걸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게 없으면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할 수 있죠. 내가 아는 거로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 자, 5번째인데 5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가 장기 투자, 두 번째가 절세, 맥시마이즈, 세 번째가 리스크를 세 번째가 diversification, 분산. 네 번째가 reallocation, rebalancing. 5번째 뭐였죠? 5번째. 아까 몇 번 했는데 2번. 몇 번 했는데 뭐였었죠? 권사님? 뭐였어요? 5번째는 work with a financial professional이 5번째였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인베스트먼트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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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알고 하니 더 어렵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시원한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아,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좀 아니까 그래도 뭔가 그 약간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모르고 막 저는 주식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모르고 그냥 했었다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할 것 같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마이너스가 거라는 게 굉장히 맞는 거 아니죠? 치명적이에요. 네, 그래서 자, 근데 투자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숙지하시고 이걸 내가 뭐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액션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연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질 수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살 빼는 거랑. 살 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저렇게 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누가 몰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4개월 만에 25kg를 뺐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정확하니까 뭐 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원리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 이제 좀 익숙하게 되시면 좀 액션도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이 재밌어할 통계 이거. Working with a finance professional. 자, 스탁이 지난 95년부터 14년까지니까 얼마예요? 20년 동안. 그쵸? 스탁은 9.9%의 수익률을 냈어, 매년. 펀드는 6.2%. 이건 뭐 average investor.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개미 투자자라고 하잖아. 2.5%.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잘하신 거지, 사실은. 일반 평균보다는 훨씬 잘하신 건데 평균 2.5. 그냥 ETF에 주식이 놔둬도 S&P 500도 10% 가는데 막 이거를 찾다 뺐다 막 하셔가고 2.5%, 인플레이션 2.3% 요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게 많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벌기 힘든 구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거를 자기가 이렇게 막 꺾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도와드릴 때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라이센스 따라 다르거든요. 1% 받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1%를 내고 이러한 수익률을 얻겠다. 아니면 1% 아끼기 위해서 나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고군분투해서 평균 이걸 내겠다. 사실은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자명한 거예요.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아시면 좋겠다. 라는 게 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지금 요거는 저희 남편이 만든 슬라이드인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머지는 즐기는 거.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 자녀 있으시는가요, 혹시? 네. 근데 이것도 뭐 저도 뭐 너무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자, 10%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교회 타이스 뭐 11조 같은 거 하시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도네이션 같은 거 하는 거. 근데 이 임상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제가 참 선견지명이 그 옛날 몇백 년 전에도 있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great businessman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계시는데 저 위에 분은 누군지 아세요? 락펠러. 그분도 11조를 계산하느라고 그 몇 명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알 것 같아요. 돈 들어오는 데가 또 많이 다른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산하는 거. 그리고 10% 그렇게 하고 10%는 우리 조상들이 save for future, save하고 invest를 했다는 거죠. 농부들이 식량과 내가 먹을 거하고 종자를 계속 대를 이어서 키울 거를 구분했다고 해요. 그 세 개를 심어서 콩도 동물들이 먹을 수도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좀 소멸할 수 있으니까 잘못돼갖고 하고 자신이 또 먹을 거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80%를 갖고 사실은 우리가 쓰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면 사실은 내가 쓰는 100%를 한꺼번에 80% 줄이긴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 2, 3개월은 힘든 것 같아요. 다시 적응하니까. 근데 2, 3개월 지나고 나면은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잊어버려. 옛날에 얼마 썼는지. 이렇게 2, 3개월 후에 80%가 내가 100%라고 생각하고 쓰게 되니까 정말 적응을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모으는 게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녀분들도 이제 이렇게 좀 재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틀을 좀 잡아주고 계시나요? 7살이면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안 하시는 건 좋으신데 근데 뭔가를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좀 찔리죠. 저도 이렇게 애들을 하나는 없어질 수 있는 걸로. 너무 좋죠. 자, 조금 조금 이제 이걸 갖고 약간 복습, 리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프린시플 long term으로 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 거기에서 시장과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막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 있잖아요. 몇 달. 예전에 2000년 초반에는 몇 년 내려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잠이 또 안 오시는 분이 있어. 그 인베스트먼트 할 때 실제로 이제 회사들에서 이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해요.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점수에서 벗어난 것을 또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또 걸려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너무 신나는데 실제로 나는 내가 몰랐던 나는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 그러면 하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은. 네, 나 자신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떠세요? 우리 소피아님. 호자기하게. 어? 너무 떨어지잖아요. 1년 내내 막 떨어지고 그냥 나중에 꼴을 보기도 싫고. 아 그래서 자포자기 자포자기 하시는데 어떻게 좀 아니 잠은 자요. 아니 그건 내가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톨러런스 레벨이 높으신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톨러런스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그레시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내가 다르면 어떤 단계가 왔냐면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 살 때가 됐구나. 아 그러면은 투자가 된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약간 프로가 돼가고 계시네요. 근데 올라가면 불안해. 이거 그렇지, 언제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거지? 난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사지 못. 그럼 대체 언제 팔아요? 떨어지면 못 팔아? 올라가도 못 팔아? 아니 언제 장기 팔아? 투자해요 저는. 너무 장기 투자니까. 투자. 투자니까. 그러니까 장기가 언제까지 장기예요? 아, 그래도 한 내가 은퇴하면 이제 돈 써야 될 거 15년은 아니야. 아니 저거 15년은 15년은 잘 저도 이제 IRA 이거 어차피 그까지 못 찾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거는 뺏쓰는 거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서 돈이 필요할 때까지를 여기서 보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말씀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사실 내가 개별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미삼아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한번 해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그렇게 큰 돈을 넣기는 좀 리스키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큰 돈 넣으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위험 해지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개런티는 없으니까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하죠, 많이. 자, 그래서 장기 투자 5가지 뭐였었죠? 우리가 했었죠. 장기 투자 위해서 start now, start now, start now. 네, 돈의 액수보다 지금 시간을 잡는 게 중요하다. automatic savings. 자동 이체를 해갖고 해서 내가 뭐 맨날 같이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DCA, dollar cost averaging의 그 전략을 세우고 staying in the market, staying in the market. 마켓에 그냥 계셔야 돼요. 맡겨야 돼. 버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tax efficient investing.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약간 분산한다. tax deferral하고 tax diversification을 같이 한다. 그다음에 individual은 401k, 403b, IRA 7702. cash value life insurance의 텍스 코드예요. 네, 비즈니스 오너는 SEP Simple IRA 아니면 401k, 솔로 401k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었죠? 여러분들 5개는 다 알고 가시겠죠? 이제 하도 복습을 많이 하니까. 자, 세 번째는 뭐였었죠? Diversification.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여기서 Roth IRA가 활용될 수가 있겠죠. 디버스 할 때.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는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Traditional IRA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왜? 왜냐하면 지금 텍스 디덕트를 받는 혜택이 있으니까. 네 번째는 reallocation, rebalancing. 투자자와 시장 변화에 따른 방향을 조정. By age,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By age prior to retirement. retirement 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보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고 rebalancing, systematic approach. rebalancing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적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는 거고요. 자, working with a financial professional. 수시로 질문하고 정기적인 리뷰 등을 해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전문가를 잘 만나시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빨리 원하는 그런 재정 상태에 가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한두 번은 좀 실패할 수도 있겠죠.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돈에 대한 보편 진실 뭐인데요. 자, 여기서 네. 두 번째 페이지까지인데 제가 보고 여기 중에서 하나 있는데 저축해라.
그냥 이런 거야. Shut up and save 이거야. 저축해라. 그냥 해라. 이유가 없어. 그냥 해라예요. 저축이 아니라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를 좋아해라. 아까 리스크를 좋아하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해라. 모든 사람의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내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화 내동해서는 안 된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라. 그러니까 이건 다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의견은 다 다르니까 혼란을 존중해라. 하나의 정답은 없다. 단지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내용은 다 마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